열전달 1의 5절 복사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복사 thermal radiation은 물질 내의 원자나 분자들의 정기적인 특성의 변화로 전자기파 또는 광자의 형태로 복사에너지를 방사합니다. 어떤 형태로 방사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체 내에서 내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복사 열전달은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체나 전도가 대류같이 고체나 유체, 기체, 액체가 있어야 전달되지만 복사는 중간에 매개체라 그러죠. 매개 물질이 없더라도 진공이더라도 열이 전달되겠습니다. 즉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전달되는 것은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복사는 기본적으로 물체 부피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기체나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물체에서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투과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부 열전달에서는 거의 대부분 불투명한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철, 구리, 대부분 고체 같은 경우겠죠. 이때를 취급을 주로 할 것이고 이 표면에서 주로 표면에서 다 반사하고 흡수하고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 현상이 되고 표면에서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불투명 고체에서는. 자, 제일 처음에 복사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되겠습니다. 복사의 가장 기본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온도가 절대 온도가 0이 아니면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것을 복사에서는 주로 방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emit, 열을 방사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많겠죠. 우리가 전선, 난로 보면 시뻘겋게 될 때 이때는 시뻘겋게 될 때는 큰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300도, 400도 되지 않더라도 사람 25도씨, 영하 몇 도씨 이런 물체도 다 방출합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이거는 느끼지 못할 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물체가 온도가 있으면 온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도, 400도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에너지를 모든 물체는 다 방사한다 그랬는데 방출한다 했는데 이 온도에서 에너지를 최대로 많이 방출하는 물체를 우리는 블랙바디랍니다. 흑체라고 합니다. 흑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이거 이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고 그냥 30도로 합시다. 30도 물체가 있습니다. 쇠도 좋고 있는데 이 30도 물체는 모두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블랙바디가 제일 많이 방출합니다. 첫 번째, 흑체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같은 온도에서. 두 번째,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가 예를 들면 태양이 지구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여기 하얀 물질도 있고 검은 물질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같은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더라도 흡수하는 것은 블랙바디가 가장 많이 또 흡수합니다. 즉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제 흑체 블랙바디라 하면 가장 많이 방사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흑체라고 합니다. 가장 흑체에 가까운 것은 뭐냐? 물론 검은 물질이 가깝습니다만 실제 가장 흑체에 가까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큰 공동에 또는 큰 통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큰 통에 바늘구멍을 뚫었다 합시다. 바늘구멍. 그러면은 이걸 보통 이제 캐비티, 공동이라고 합니다. 캐비티. 또 큰 통이 그냥 단순히 이런 원통이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원통에 구멍을 딱 아주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구멍을 안을 들여다보면 구멍은 어떻게 보이나요? 구멍은 까맣게 보일 뿐입니다. 시커멓게 한 점. 물론 구멍이 조금 더 크게 뚫더라도 아주 작은 구멍을 안이 안 보인다는 얘기. 시커멓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멍을 통과한 빛은 에너지는 여기서 막 부딪히고 다 흡수돼 버립니다. 없습니다. 즉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 요 조그마한 면적에 요런 면적을 가지는 요런 구멍은 요런 면적을 가지는 블랙바디와 같습니다. 완전 블랙바디입니다. 이 경우는. 자, 첫 번째 도달한 복사에너지는 요 면적에 도달한 복사에너지는 다 흡수됩니다. 어디서? 통 안에서. 자, 이 통 안의 표면이 블랙바디냐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다 반사되고 결국은 흡수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 내부의 이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있으면 이 방사한다 그랬죠. 뭐 방사하는 게 또 부딪히고 해서 여기 나오는 요 면에서 나오는 흑체에서 이 온도 표면 온도에서 가지는 최고 많이 방출하죠. 흑체에서 방출하는 것 똑같은 요 표면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즉 이 경계면은 이런 큰 통에서의 작은 구멍을 아주 크게 뚫으면 아니죠. 구멍이 비교적 이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작을 때 요만한 면적의 흑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검은 물체도 검은 세계 물체도 거의 흑체에 가깝습니다. 완전 아까보다 그 공동에 구멍 뚫은 것보다는 흑체는 아니지만 거의 흑체에 가깝습니다. 한 98% 정도 빛도 흡수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흑체인 경우는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EB는 시그마 T의 4승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법칙이 되겠죠. 자, 이것의 기호를 설명해야 되겠죠. 먼저 EB가 뭐냐면은 흑체의 방사도라고 합니다. emissive power, 그리고 방출, 방사, 파워, 방사 강도 또는 방사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단위는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 방출률입니다. 즉 어떤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와트가 되겠죠. 단위 초당, 단위 시간에. 근데 단위 면적당입니다. 를 EB라고 나타냈습니다. B는 뭐 블랙바디의 약자가 되겠고 단위는 당연히 와트 퍼 메타 제곱이죠. 즉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 방출률 초당 그래서 단위가 와트입니다. 줄 퍼 s 퍼 메타 제곱이죠. 그리고 이 B는 시그마 T의 4승에 비례하는데 이 B는 T의 4승의 물체의 온도의 4승에 비례하더라. 그런데 요 상수를 시그마라고 합니다. 스테판 볼츠만 상수고 시그마는 5.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단위는 숫자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단위는 시그마는 T의 4승에서 와트를 EB 와트죠. 와트 나누기 K 4승 인데 단위 면적당이라 그랬죠. 이거 와트가 아니라 와트 파 메타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바로 와트 파 메타 제곱에 K 4승을 나누면 되겠죠. 이것이 스테판 볼츠만 상수입니다. 물론 여기 사용되는 온도는 절대 온도 K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K의 4승이니까 도시의 4승하고는 다르죠.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면 흑체가 아닌 물질은 EB보다 작게 동일한 온도더라도 블랙바디가 가장 많이 EB를 방출하고 실제 물질은 이보다 작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두 B를 갖다가 우리는 방사율이라고 얘기합니다. emissivity. 방사율, 얼마만큼 방사하느냐. 따라서 방사율이 얼마다 하면 거꾸로 이제 E는 입실론 EB가 되겠죠. EB는 시그마 T 4승이니까 E는 즉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실제 E는 입실론 시그마 T의 4승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물질에서 이건 0과 1 사이가 되겠죠. 뭐 이 꼴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큰 중요한 게 아니고 E가 1이면은
흑체가 되겠죠. 일반적인 물질은 0과 1 사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복사 에너지입니다. 방출하는 방사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방사율은 표면의 물질과 어떤 물질이냐, 표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온에서 금, 은, 구리, 알루미늄 등의 방사율은 대체로 아주 작습니다. 0.03 아주 작고, 나무는 좀 범위가 있고, 인간의 피부는 이 정도 꽤 많이, 검은 페인트 0.8로 상당히 크겠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예비 지식이고 복사 예전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표면이 TS고 TS, 이 불투명한 물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뭐를 배웠느냐면 표면이 온도가 TS면은 모든 온도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면 방사도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방출합니다. 이 표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E가 되겠죠. 그런데 이 표면에는 외부로부터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 예를 들면 바로 제일 대표적인 태양이죠. 태양에서 지구로 와서 표면에 도달하는 또는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을 우리는 표면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를 조사, EU radiation이라고 합니다. G로 표시합니다. 단위 면적당 역시 표면에 도착하는 게 있겠죠. 외부에서부터 난로가 있으면 난로로부터 오고 뭐 등등 어쨌든 표면에 단위 면적당 G의 주사가 있다면은 역시 단위는 똑같죠. 이 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태양에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표면에 도달했을 때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를 G, 뭐 다 합해서 G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흡수가 되는 게 알파, 반사되는 걸 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부는 흡수되고 표면에서 일부는 반사합니다. 그래서 알파를 흡수율이라고 하고 반사하는 율을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G는 알파 G 또는 G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로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즉 도달하는 조사는 반사 플러스 흡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이 표면에서 E는 어떻게 된다? 시그마 T의 사승은 흑체일 것이고 일반적인 물질은 입실련이 있죠. 요거는 뭐야? 방사유리가 되겠고 방사율 되겠고 알파는 뭐야? 흡수율인데 일반적으로 알파와 입실련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파와 입실련이 같은 물질을 우리는 회체라고 합니다. 회체는 말 그대로 회색 물질이 알파가 G 입실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파가 입실린 물질을 보통 그레이 바디 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회체의 경우는 알파가 입실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사열전달은 표면에서 어떤 고체 표면에서 따져봅니다. 여기서 라디에이션은 뭐로 정의하느냐? 이 표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E죠. 그런데 이 표면에 흡수되는 게 알파 G죠. 알파 G니까. 따라서 표면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플러스 순극으로 하면은 요걸 빼면은 네트가 되겠죠. 요걸 Q 라디에이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E는 어떻게 돼? 입실론 시그마 T의 4승 빼기 알파 G 이렇게 되겠죠. 또는 면적당으로 하면 A를 곱하면 되겠고 보통 이제 여기 많이 쓰죠. Q 닷 라디에이션은 어떻게 된다? 표면에서 나가는 거 시그마 AT의 4승이면 흑체고 일반 물질은 입실론이 있고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 게 AG가 있는데 단위 면적이 있으면 흡수 알파만큼 하니까 이 표면에서 바깥으로 네트는 WQ 네트는 요거 두 개를 뺀 게죠. 요게 Q 라디에이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복사 열 전달률이 되겠죠. 물론 이 물체가 유리과 같은
물체라면 빛을 토가듯이 에너지도 투과시킵니다. 그러면은 투과율 타우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우리 여기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투명한 투과율까지 고려한 열복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표면에서 복사 이의 정의는 했지만 실제 요거를 다루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주로 복사해서 다루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 큰 공간 속에 어떤 물체 TS의 온도가 있고 주위 예를 들면 공기의 온도는 T1인데 벽면에 둘러싸고 있는 온도가 T surrounding TSUR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 표면에서 이 표면에서의 복사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표면에서 Q radiation이 뭐라고 했느냐? 뭐가 좀 입실론 시그마 ATS의 4승만 있는 게 아니라 빼기 알파 G가 알파 AG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주위에서 방출하는 것이 이 표면에 도달하는 단위면적 G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복잡한데, 자, 물체가 이렇게 주위에서 완전히 둘러싸 있다면 이 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뭐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시그마 T 서라운드 4승과 같습니다. 자, 요걸 개념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살펴볼까요? 지우기로 지워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면적이 흑체랑 똑같다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다 흡수가 되겠죠. 반대로 아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물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에너지도 뭐와 같냐면 이거와 같습니다. 이 블랙바디와 똑같습니다. 시그마 T 4승 인데 요 T 온도는 요 내부의 온도입니다. TS 이걸 TS를 한다면 시그마 T 4승이 되고 그럼 전체 요 면적을 통해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는 A 시그마 T 4승이고 요 A는 뭐가 될까요? 바로 요 구멍의 면적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면적이 입술이 뭐가 됐든 간에 막 다 방출하겠죠. 그럼 부딪히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에너지가 여기 도달한 반대 구멍 여기서 막 한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가 여기 도달하면 밖으로 다 나오겠죠.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가지만 한번 나오는 것도 다 나오겠죠. 요 면적에 도달했다면 여기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입실론 블랙바디와 똑같다 그랬죠. 즉 여기 도달하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시그마 T S 서라운딩의 표면 온도 S라면 S 요 표면 온도는 여기서 보면 T 서라운드의 4승만큼 단위 면적당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꼭 구멍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기 있는 작은 이런 면적이 있다면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여기 도달하는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흑체에서 방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G는 시그마 T 서라운딩의 4승이고 요 면적에 도달하는 것은 요 면적만 곱하면 되겠죠. A. 개념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자, 어떤 물체가 주위에 완전히 둘러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자, 그럼 요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E, 입실론 관계되죠. 입실론 시그마 T에서 4승이고요. 여기에 도달하는 G는 시그마 T 서라운딩의 4승만큼 도달하면 단위 면적당. 자, 그런데
이 표면에 도달했다고 해서 다 흡수하는 거 아니죠. 알파만큼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 이 표면, 작은 표면에서 복사 에너지는 입실론 시그마 t에서 4승 빼기 알파 시그마 t 서라운딩 4승만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이러하게 지금처럼 요 면적 작고 이 큽니다. 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키르히호프 법칙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알파와 입실론이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격하면 이것도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 TS와 T 서라운딩이 사실은 거의 같을 때 이런 조건입니다. 온도차가 많다면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식에서 알파 대신에 입실론으로 바꿉니다. 주위 온도가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입실론 알파를 바꾸니까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Q 단위 면적당은 입실론 A 시그마 면적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어떤 물체 표면이 있습니다. 물체 표면이. 자, 여기서의 Q 라디에이션은 어떻게 구하느냐? Q 라디에이션은 이렇게 구합니다. 얘가 방출하는 거 입실론 시그마 A TS 4승 요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방출을 하겠죠. 얘가 흡수하는 거 빼기 알파인데 알파는 입실론과 같다 그랬고 얘가 도달하는 것은 시그마 T 서라운딩의 4승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입실론 시그마에는 같은 면적이 있네요. 입실론 시그마를 묶어내면 TS 4승 빼기 T 서라운드 4승. 아마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는 이 식만 쓸 것 같습니다. 이 식 외에는 쓸지는 않는데, 자, 결론만 얘기하면 큰 방 안에 큰 주위에 둘러싸이는 표면이 있을 때 이 표면에서의 방순 네트 Q 레디에이션은 바로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지금처럼 이런 조건 하에서만 써야 됩니다. 이렇지 않을 때는 이 식으로 쓸 수가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표면이 있고 또 여기 우리가 난로 째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전기 난로가 있다 합시다. 그때 사람이 여기서 Q 라디에이션을 구하라 이 식을 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도달하는 에너지가 G가 흡수의 알파하고 얘의 입실론하고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있는 경우랑 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랑 다르겠죠.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르겠죠. 또는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서 있다. 다릅니다. 이 두 개가 어떤 배치냐 거리도 관계되고 서로 형상 계수라 그러는 F라고 주랍니다. 요런 거 이거 구하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사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학부에서는 요 경우만 합니다. 이 경우에 식이 이렇게 되지 모든 복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학부 과정에는 요 식만 하는 요 경우만 할 겁니다. 자, Q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식 13은 변형을 하면 여기 4승이 있으니까 상당히 요거는 이렇게 되네요. TS 제곱 플러스 T 서라운딩의 제곱 TS 제곱 빼기 T 서라운딩의 제곱. 또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류열 전달의 개수가 HTS-T 무한대로 하듯이 요거 전체를 요 A 빼고 요거 전체를 H 라디에이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입실론 시그마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식은 이제 Q 라디에이션은 H 라디에이션 TS 빼기 T 서라운딩으로 쓸 수도 있겠죠. 대류 열 전달의 개수와 비슷하게
복사 열 전달 계수를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Hradiation은 보면은 두 온도의 함수가 되겠죠. 네, 이렇게 Hradiation이 얼마다 하면 이런 식을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물체 표면에서는 지금은 방금은 복사만 했지만 실제 여기 주위 공기가 있다면 물체와 공기 사이의 대류에 의한 열 전달도 있겠죠. 따라서 실제 이 물체 표면에서의 열 전달은 Q닷은 Q. convection 플러스 Q. radiation, 대류와 복사의 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로 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 특히 또 T 무한대와 T 서라운딩이 같을 때, 어릴 때는 이 식을 우리는 복합 열 전달 계수를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H combined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H combined TS 빼기 T 무한대, TS가 같으니까, 서라운딩이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 또는 혼합 열 전달 계수라고 합니다. combined라고 빠졌네요. combined radi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합 효과 열 전달 계수가 이렇다면 그냥 Q닷은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 플러스 대류를 포함해서 17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5절 복사 열 전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